안녕하십니까. 랜딩머신 운영본부장 박천훈 이사입니다. 이렇게 저희 랜딩머신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해부터 머니무브라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운영하는 머니무브 플랫폼을 중심으로 저희 사업 현황과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랜딩머신은 머니무브 AI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지난 2022년 12월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 대상에서 금융 플랫폼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저희 회사 핵심 경쟁력인 AI 신용평가 시스템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랜딩머신이 운영하는 머니무브 플랫폼의 사업 개요, 그리고 머니무브의 핵심 경쟁력인 AI 신용평가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시장 현황, 랜딩머신의 사업 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랜딩머신은 머니무브라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은 P2P 금융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2010년대부터 시작된 국내 P2P 금융업은 2020년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작되면서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연계 투자라고 합니다. 또한 연계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것을 연계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계 투자와 연계 대출이 발생하면 온라인 플랫폼은 연계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원리금 수취권을 연계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곧 P2P 금융업의 정의입니다. 저희 랜딩머신이 운영하는 머니무브는 기존 금융업과 비교했을 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BIS, DSR과 같은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워 자본금을 늘리지 않고도 대출 규모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으며, DSR 규제로 기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우수한 고객들을 신규 대출자로 유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자동화 플랫폼으로 운영해서 많은 매장과 직원이 필요한 기존 금융회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낮은 비용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용평가기관과 금융기관이 고수하고 있는 파이코 방식의 그 1950년대에 시작된 전통적인 신용평가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기반의 AI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다 정확한 부실률 예측으로 대출자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은 대출에 대한 모든 위험을 금융기관이 혼자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용비용이란 이름으로 대출자의 이자율에 들어가서 대출자의 이자율을 높이는 것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머니무브의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대출 신용비용을 다수의 투자자가 분산해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로 투자자는 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대출자는 어느 금융기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머니무브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핵심 상품으로 온라인 실시간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신용대출의 핵심 경쟁력은 AI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대출자가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10에서 20% 낮은 최저금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권에서 5에서 7% 정도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신청자에게는 4에서 6% 정도의 금리를 제공해서 기존 은행권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지만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에게는 10% 전후의 금리를 제공해서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대출 신청자는 현재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리 중에 가장 낮은 대출 금리를 저희 머니무브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최저금리 대출이 저희 직장인 신용대출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직장인 신용대출 대상가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니무브 투자 서비스의 경쟁력은 안정성입니다. 머니무브는 AI 신용평가를 통해 부실률 1% 미만의 대출 신청자만 승인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20% 정도의 대출 신청자만 심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대출 심사로 2023년 9월 기준 누적 연체율이 0.7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머니무브 플랫폼에는 이러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대출 상품이 매일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여러 채권에 투자금을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는 분산 투자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의 투자 서비스도 본인이 원하는 투자 조건을 미리 설정하고 해당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산 투자는 이자 소득의 절세 효과도 가져와서 실제 수익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계 투자는 배임 횡령 사고로부터도 매우 안전합니다. 기존 금융기관과 달리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은 법적으로 투자자의 자금과 대출자의 상환 대금을 예치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치기관에 예치된 자금은 플랫폼 운영회사, 즉 저희 랜딩머신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운영을 위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에는 파산 절연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랜딩머신이 파산하더라도 투자자의 예치금과 연계대출 채권은 회사 재산과 분리되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저희가 파산하게 돼도 당사와 계약한 법무법인에서 투자자의 자산관리 및 대출 사항금 분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머니무브는 연계 투자자의 투자 자금을 매우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머니무브의 핵심 경쟁력인 AI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니무브 AI 신용평가 시스템은 머신러닝을 이용한 신용평가 모델링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대출에 사용된 60만 명의 1,400여 개 신용정보, 총 8억 4천만 개의 데이터를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아서 지도학습 방법에 따른 학습 과정을 거쳐 개발했습니다. 이 지도학습의 정답셋은 대출을 받은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연체 여부였습니다. 머신러닝 결과로 우리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 불량률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191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191개 신용 항목을 랜딩머신의 대출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신용평가를 하게 됩니다. 신용평가 결과 대출 신청자의 예상 부실률을 1000점 만점의 점수와 15단계의 등급으로 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와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I 신용평가 시스템은 2021년 개인 신용대출을 받은 20만 건의 별도의 데이터로 추가 검증을 해봤습니다. 해당 데이터에서 저축은행, P2P,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실제 불량률은 각각 8.43%, 7.69%, 10.46%였습니다.
이 해당 데이터를 머니오브 AI 신용평가 시스템에서 다시 평가를 해본 결과 20만 건 중 26.71%가 승인되었고 승인건 중 318건이 불량으로 나와서 0.6%의 불량건이 나왔습니다. 이 0.6%의 불량률은 저희 AI 신용평가 시스템이 얼마나 불량 예측 정확도가 높은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머니오브 AI 신용평가 시스템은 신용평가 시스템의 성능을 판단하는 KS 통계량 비교와 AUC 비교 등에서도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KS 통계량은 우량 집단과 불량 집단의 누적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용평가 모형의 변별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누적된 우량 집단과 불량 집단의 차이가 20% 이상이면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50% 이상이면 변별력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머니오브의 AI 신용평가 시스템의 KS 통계량은 69.62%를 나타내서 아주 우수한 변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P2P 업권, 저축은행 업권, 대부 업권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의 신용등급조차도 30% 이하의 KS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 AI 신용평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모두 60% 이상의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떠한 업권에 가더라도 저희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매우 우수한 변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AUC는 신용평가 시스템에서 실제 불량한 고객 데이터를 불량한 고객으로 평가하고 실제 우량한 고객을 우량한 고객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대한 성능평가 지표입니다. AUC는 0.6 이상이면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 머니오브의 AI 신용평가 시스템은 0.84를 기록하고 있고 나이스의 스코어들도 대부분 0.6을 상회하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니오브의 포지션과 국내외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시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X축은 담보와 신용을 나타내고 Y축은 금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은행은 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그러나 금리는 가장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예금 이자율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은행보다 높은 고금리의 대출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역시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2금융권의 조달금리가 은행 대비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고 부실률도 매우 높아서 신용비용을 높게 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대부업은 가장 높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은 매우 높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담보대출 비중이 어떠한 금융권보다도 아주 현저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머니무브는 개인시용 대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자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을 해서 아주 높은 금리 경쟁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머니무브가 추구하는 금융시장에서의 포지션입니다. 머니무브가 직장인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계 신용대출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개인신용대출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보다 더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이 담보가 있고 그리고 규모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경기가 변동하는 시기에 오히려 더 크게 움직이는 것은 기업대출입니다. 지난 15년간 연체 추이를 보면 2008년의 금융위기와 2013년의 조선해양건설업 위기 등 경기 변동에 따라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매우 크게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가계대출은 오르긴 올라도 매우 안정적이고 평탄한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급격히 부실이 증가합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이자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이자율로 부실을 상쇄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부족하게 됩니다. 특히 이금융권이나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의 주택담보대출은 후순위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후순위 대출은 부동산 하락기에 담보 매각으로 원금 손실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인신용대출은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상 가장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아주 완만한 부실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신용대출이 금리가 높고 부실률이 안정적이어서 가장 큰 경쟁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신용대출이 300조 원 이상의 매우 의미 있는 규모의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담보대출이나 기업신용대출은 담보평가나 기업평가 등 자동화하기 어려운 업무가 많은 반면에 개인신용대출, 특히 직장인 신용대출은 모든 업무가 완전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자동화를 바탕으로 아주 빠르게 규모를 확대할 수가 있는 시장이 또한 개인신용대출 시장입니다. 또한 경기가 불확실한 경우에 후순위 담보대출보다 안정적인 시장이 오히려 개인신용대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2013년부터 2019년에 걸쳐서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핀테크, 즉 P2P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2013년에 5%에 불과하던 핀테크 비중이 2019년에 39%까지 성장을 해서 미국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는 은행을 제치고 가장 큰 시장을 점유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고객 신용 등급도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프라임 등급 이상의 우량 고객이 불과 34%밖에 되지 않다가 2019년에는 74%로 급증했습니다. 202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국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시장도 이런 미국 사례처럼 대출 규모 성장과 우량 고객 유입을 통해서 아주 급격하게 성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캠브리지 대학교 대한금융센터에서 2020년에 발표한 자료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대한금융의 97%는 P2P 금융이고 그중 개인신용대출이 6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 세계 대한금융 투자자의 72%는 은행증권사이며 개인신용대출일 경우엔 이거보다 더 높은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P2P 투자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은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새롭게 구축한 심사평가 모델을 가진 P2P 금융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기 위해서 기존 금융기관들이 P2P 업체와의 제휴, P2P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국내 시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가계대출 규모는 1,862조 원이었으며 그중 55%인 1,031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신용대출은 300조 원 이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시장은 9월 말 현재 1조 792억 원이며 그중 부동산 담보대출이 63%입니다. 이는 부동산 갭투자 확산과 우리나라만의 손쉬운 아파트 담보 가치 평가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자 금융업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은 대부분 후순위 대출로서 DSR 적용을 받지 않아서 연체율이 매우 높은 상대적인 열등제입니다. 하지만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기 위한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에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돼서 온투 업체들의 개인신용대출 시장으로서의 진입이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랜딩머신의 사업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랜딩머신의 창업자이자 CEO인 이상규 대표이사는 인터파크와 지마켓의 공동 창업자로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를 선도한 1세대 벤처기업가입니다. 1997년에 인터파크, 1999년에 지마켓을 설립했으며 지마켓을 이베이로 매각한 이후에 삼성그룹의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해서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협회 회장과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저희 금융 AI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CTO 곽기봉 상무는 다음 NC소프트, SK플래닛, 인터파크 등에서 다년간 개발 책임자를 거쳤습니다. 현재는 머니오브 AI 신용평가 시스템과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 플랫폼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CEO를 맡고 있는 저는 이네트, 인터파크 등의 기업에서 20여 년간 사업기획, 전략기획, 해외사업 등을 담당했습니다. 강철훈 감사는 증권사를 거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위원, 아이템베이 대표이사, 대한투자파트너스 부사장 등을 역임한 금융투자 전문가입니다. 이영락 준법감시는 신한은행에서 주요 센터장과 본부장, 계열사 대표 등을 30년 이상 역임한 금융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비즈니스와 금융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랜딩머신은 보다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플랫폼과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머니무브의 대출 실적은 대출 비교 서비스를 연동한 올해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5월에 처음으로 대출 규모 10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 8월에 월 1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안에 월 대출 규모 50억 원 돌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서비스 시작 이후 1년 4개월 만에 누적 연계 대출액은 6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9월 말 기준 연계 대출 잔액은 51억 원, 30일 이상 연체율은 0.77%로 매우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수익률도 점점 증가해서 9월에는 10.6%의 평균 금리로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10% 이상의 투자 수익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월 가중평균 금리는 AI 신용등급과 추가 심사에 따라 4.43%부터 16.99%까지 실행되고 있습니다. 랜딩머신의 주요 매출은 머니오브 이용자의 플랫폼 수수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대출 수수료를 수취하기 시작했으며 투자 수수료는 아직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머니오브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금리에 따라 최고 3%의 대출 수수료를 일회성으로 선취한 다음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머니오브의 신용평가에 따른 승인율은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0% 이상의 대출 신청자는 머니무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대출 심사 탈락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의 광고를 보여주고 그 광고를 클릭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 광고비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랜딩머신은 2021년에 금융위원회의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2022년 5월에는 머니오브 서비스를 오픈했고요. 이때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뱅크샐러드, 핑크와 같은 대출 비교 서비스를 연동해서 대출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11월에는 핀다 서비스 연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에는 태양광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원리금 수취권 거래소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오픈하게 되면 기존 연계 투자자들이 투자한 상품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고 신규 투자자가 기존 투자 상품을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유통업체 매출을 담보로 하는 매출 선정산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우브 플랫폼에 직접 방문을 확대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5년에는 대출 중개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이외의 부가 서비스로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랜딩머신과 머니무브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 제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